형, 어제 우리 다 모였었는데 왜 안 왔어? 동생의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가족 단톡방엔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제가 가족에게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는 걸, 그 일이 왜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평범한 날로 돌아갑니다. 강민우는 33, 중견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체격도 보통,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가족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민우에게 가족은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아버지 강태수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어머니 이순애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동생 강민주는 민우보다 5살 어린 결혼한 지 2년 된 회사원이었어요. 민우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연애는 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고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면 따뜻한 밥과 가족의 웃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우는 출근길에 SNS를 확인했어요. 동생 민주가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 사진 속엔 부모님과 민주 그리고 민주의 남편이 식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우는 멈칫했습니다. 주말에 모임 있었나? 단톡방을 확인했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민우는 민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모임 있었어? 나 연락 못 받았는데.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응, 갑자기 나온 거라. 오빠 바쁠 줄 알고 안 불렀어. 민우는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쁘긴 했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2주 후 또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SNS에 올라온 사진, 아들, 딸과 함께한 저녁. 사진 속엔 민주 부부와 부모님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우만 없었어요.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이번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언제 저녁 먹었어요? 저는 왜 안 불렀어요? 아, 그게 민우야. 그날 내가 야근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저 그날 야근 안 했는데요. 그래. 아, 그럼 내가 착각했나 보네. 미안해, 아들. 어머니는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가족 단톡방엔 아무 소식이 없는데 SNS에는 가족 모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민우만 빠진 채로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씩 되었어요. 민우는 참다 못해 직접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우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부모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민우야. 민우? 왜 갑자기? 문이 열렸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냥 왔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니? 아버지의 대답도 시큰둥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자주 모이시네요. SNS에서 봤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 그래. 요즘 민주가 자주 오더라.
어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왜 안 부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 바쁠 줄 알았지. 야근도 많고.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저 요즘 야근 안 해요. 주말도 다 쉬고요. 그래. 그럼 다음엔 불러야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민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어디 갔어요? 민주, 오늘 안 왔어. 아, 그렇구나. 민우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 갈게요.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민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있기 싫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며칠 후, 민우는 동생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주야, 시간 돼? 나 좀 만나자. 오빠, 무슨 일이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 주말에 만나자. 주말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민주야, 솔직하게 말해줘. 요즘 가족끼리 나만 빼고 모이는 거 맞지? 민주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그게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부담 안 주고 싶대. 무슨 부담? 오빠 혼자 사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밥값이나 이것저것 부담 안 주려고 민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어이가 없었어요. 밥값? 내가 언제 밥값 아까워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냥 신경 쓰이나 봐. 그럼 왜 SNS에는 올려? 나보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화내지 마. 나도 잘 모르겠어.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민주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민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지? 밥값 때문에 날 빼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벽이 무엇인지, 왜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가족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담이라면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마음은 아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부모님 댁에 잠깐 들를 수 있어? 내가 짐 좀 가져다 놨는데 오빠가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응. 나 지금 급한 일 있어서 못 가거든. 알았어. 민우는 민주가 말한 짐을 챙겨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외출하셨나? 민우는 예전에 받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짐을 내려놓고 나가려는데 부엌 식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민주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아, 깜빡하고 두고 갔나 보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민우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단톡방 이름이 보였어요. 가족방 민우 제외. 민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 제외? 나만 빼고 만든 가족방.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은 풀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보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 몇 시에 올래? 민주 6시쯤이요. 아빠 민우는 안 부르는 거지? 엄마 응, 그냥 우리끼리. 민주 알았어요. 민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더 오래된 대화를 봤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외식하자. 민준애 데리고. 민주 좋아요. 민우 오빠는요? 엄마 오빠는 바쁠 거야. 우리끼리 가자. 아빠 그래, 그게 편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쁠 거라는 건 핑계였어요. 그냥 부르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더 오래된 대화를 확인했어요. 아빠 민우한테는 비밀로 하자. 알면 상처받을 거야. 엄마 그래야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민주 근데 오빠가 눈치챌 것 같은데요. 엄마 눈치채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편한 게 중요해. 민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우리가 편한 게 중요하다고?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야? 왔어? 민주의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얼른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주야. 오빠. 왔구나. 짐 가져왔어? 응.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눈치챘습니다. 오빠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민주야. 민우는 민주를 똑바로 봤어요. 가족방 민우 제외가 뭐야?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오빠 그게 내 휴대폰 봤어? 우연히.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 그건 왜 만들었어? 왜 나만 빼고? 민우가 다그쳤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오빠가 충격 받을까봐. 그래서 충격? 지금 내가 충격 안 받은 것 같아?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빠 미안해. 나도 반대했는데. 반대했으면서 왜 같이 있어? 왜 그 방에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다고.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무슨 얘기? 나 빼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빠 얘기야. 민주가 작게 말했어요. 민우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얘기? 나 빼고 내 얘기를 해? 응 엄마 아빠가 오빠 결혼 문제로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결혼 문제? 민우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오빠 33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잖아. 엄마 아빠가 그게 신경 쓰이나 봐.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빼? 나 때문에 불편해서 아예 안 부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 보면 자꾸 결혼 얘기하게 되잖아. 그럼 오빠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그럼 안 하면 되잖아. 결혼 얘기를.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오빠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주야, 솔직하게 말해줘.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를 빼기 시작한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3달 전쯤부터 오빠가 또 소개팅 실패했다고 했을 때 민우는 기억났습니다. 3달 전 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맞지 않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었어요. 그때부터구나.
민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민주가 다가와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민우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면 됐어? 민주야, 난 가족이 전부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짐처럼 생각한 거잖아. 짐이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가 오빠 걱정이 많으셔서. 걱정? 걱정이면 같이 얘기하는 거지. 왜 나를 빼? 민우는 목이 메었어요. 나는 그냥 너희랑 밥 먹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오빠 어디가? 집에 가.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 오빠 제발.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얘기는 끝났어. 이제 알았으니까. 민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민주가 불렀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가족방 민우 제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가 일부러 자신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가족에게 나는 뭐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담, 불편함, 피하고 싶은 존재. 민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주와 헤어진 뒤 민우는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민우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가족방 민우 제외.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돌아왔어요. 혼자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오빠, 나 민주야. 문 좀 열어줘. 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민주는 눈이 붓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와. 민우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들었어.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빠, 내가 오늘 온 이유는 오빠한테 진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야.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얘기? 응. 왜 엄마 아빠가 오빠를 빼기 시작했는지. 그 진짜 이유. 민우는 민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빠 기억해? 1년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잖아. 이수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민우가 진지하게 사귄 여자였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민우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민주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봤어.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카페에서 엄마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손잡고 걷는 걸 봤대. 그것도 오빠랑 사귀는 중에.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로 그날 수진이를 불렀어. 카페로. 그리고 말했대.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응. 수진이한테 오빠랑 헤어지라고 강요했어. 그리고 오빠한테는 절대 외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대.
민우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엄마가, 오빠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민주가 울먹였습니다. 상처?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빠, 그때 엄마가 했던 말 있어. 민우는 약해. 이런 거 알면 못 이겨낼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민주가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우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내가 약하다고? 그래서 날 어린애 취급한 거야? 엄마는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오빠를. 보호? 그게 보호야?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보호야?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게 보호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구나. 엄마 아빠가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그 일 이후로 엄마가 오빠 연애에 간섭하기 시작했어. 소개팅 시켜주고 오빠 만나는 사람 체크하고 그것도 보호라고. 엄마는 오빠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 민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주야, 그건 보호가 아니야. 통제야. 엄마가 날 믿지 못하는 거야. 오빠, 그리고 가족방에서 나를 뺀 것도 그 이유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말했어. 민우는 아직도 연애에 실패만 하잖아. 우리가 얘기하면 자꾸 그 얘기만 나와. 그럼 민우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 차라리 민우 빼고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자. 민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나 없으면 편하다고? 오빠, 나도 반대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됐어. 이제 알았어. 민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 엄마는 정말 오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오빠가 트라우마 생길까봐. 트라우마? 민주야, 진짜 트라우마는 가족한테 버림받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수진이가 떠난 것보다 지금 가족이 날 버린 게 더 아파.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야, 너한테 화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알았어. 엄마는 날 보호한 게 아니라 자기 두려움 때문에 날 통제한 거야.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야. 나를 가족에서 빼버린 거.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날 어린애 취급하고 내 인생에 간섭하고 결국엔 나를 버렸구나.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배제는 보호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오판의 결과였습니다. 민우를 약하다고 단정짓고 민우의 감정을 무시하고 민우의 선택을 믿지 않은 것.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민주야, 집에 가.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나 혼자 있고 싶어. 오빠,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지? 민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민주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진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던 그녀, 이유를 말하지 않던 그녀.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녀를 몰아낸 건 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신에게 숨겼다는 것을.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이 조종당하고 결국엔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보호야? 민우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민주와의 대화 이후 민우는 며칠 동안 방황했습니다. 회사에 가고 퇴근하고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민우는 결심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민우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도 온 가족이 모였네요. 사진 속엔 부모님, 민주 부부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우만 없었어요. 민우는 즉시 외투를 입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민우는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왜 나만 빼고 얘기해? 민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떨어뜨렸고 아버지는 얼어붙었어요.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너 어떻게 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요? 제 집인데 오면 안 돼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연락도 없이. 연락요? 저한테 연락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민우가 다가가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민우야, 앉아서 얘기하자. 앉기 싫어요. 여기 제 자리 없잖아요. 민우는 식탁을 둘러봤어요. 4개의 의자만 있었습니다. 5번째 의자는 치워져 있었어요. 왜 내 이름이 없는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왜 저만 빼고 모여요?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야, 너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내가 무너질까봐 겁났어. 상처? 지금 저 상처 안 받은 것 같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한테 버림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버려?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 빼고 만든 단톡방, 저 없이 모이는 가족 모임, 이게 뭐예요? 민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우리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하실 건데요? 수진이 일도 숨기고 저를 약하다고 단정짓고 제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한 거 설명하실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는 정말 오빠 생각해서. 민주야, 너도 가만히 있어. 너도 공범이잖아. 민우가 민주를 쏘아봤어요.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해해줘. 엄마는 내가 또 다치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날 지웠어요? 그게 보호예요? 전 가족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빼버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켜보려 했던 거야. 어머니가 변명했어요. 조용히? 저 빼고 모여서 제 얘기하는 게 조용히 지켜본 거예요? 민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민우야, 내 기분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도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 33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요? 그게 저를 빼는 이유가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 보면 자꾸 그 얘기만 나오잖니. 그럼 너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결혼 얘기를. 왜 저를 빼요? 민우야, 넌 아직 몰라. 부모 마음이. 부모 마음?
자식 빼고 모이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의 남편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진정하시고 앉아서 얘기하시죠. 재훈 씨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민우야, 제발 이해해줘. 엄마가 너를 약하다고 본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소중해서 다칠까봐 그랬어.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중하면 믿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왜 저를 어린애 취급해요? 민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전 안 흥분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가족한테 배신당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이제 알았어요. 엄마 아빠는 절 연약한 존재로만 보는구나. 제가 뭘 해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야, 민우야.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우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민우야, 어디가? 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어요. 집에 가요. 제 집으로. 민우야,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제발. 할 말 없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민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이 날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연약하고 불편하고 없으면 편한 존재. 민우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아픈 진실을 말이에요. 가족과의 대면 이후 민우는 이틀 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주. 모두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정리한 거 보내줄게. 오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뒤로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단톡방 대화 캡처 사건 타임라인 가족 결정 과정을 정리한 문서. 민우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타임라인. 1년 전 어머니가 수진의 외도 목격. 1년 전 어머니가 수진에게 헤어질 것 강요. 11달 전 민우와 수진 결별. 8달 전 어머니 주선 소개팅 시작. 석 달 전 소개팅 실패 후 가족 박민우 제외 생성. 석 달 전현재 민우 배제한 가족 모임 지속. 단톡방 대화 일부 엄마 민우 너무 불쌍해. 우리라도 챙겨줘야지. 아빠 챙기는 건 좋은데 본인 앞에서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민주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우리끼리 얘기하자. 민우 없을 때.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불쌍하다고? 나를 불쌍하게 본 거야?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우야,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네. 민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요? 엄마도 젊었을 때 사귀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나만 몰랐어.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내가 바보같이 혼자 몰랐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래서요?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그런 상처 주기 싫었어. 너라도 보호하고 싶었어. 어머니는 목이 메었어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응, 민우야. 엄마,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져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호하려고 한 건 알아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한테 진실을 숨기고 저를 약하다고 단정짓고 제 인생을 조종하려 한 거, 그건 보호가 아니에요. 민우야, 그리고 저를 가족에서 빼버린 건 더 큰 상처예요. 수진이가 떠난 것보다 더 아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저도 엄마 마음은 알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알았어, 민우야. 엄마가 노력할게.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민우가 말했어요. 뭐니? 이제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제 연애도, 제 결혼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우야, 엄마, 저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존중할게.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우는 가족 전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족 상담 받읍시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바로 답장했어요. 그러자 민우야, 엄마가 예약할게. 2주 후 가족은 상담센터에 모였습니다. 민우, 부모님, 민주 부부 모두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해서요. 첫 회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었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민주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회기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정했고 아버지는 민우를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앞으로 민우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어요. 석 달 후 가족은 다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번엔 민우도 있었어요. 5개의 의자가 놓인 식탁 민우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직 없어요. 있으면 제가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마치고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민주가 따라 나왔어요. 오빠. 응? 오빠 많이 달라졌어. 뭐가?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여. 당당해 보이고.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미소 지었어요. 그래야지.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가족이라도 선은 있어. 그 말은 민우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가족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 민우는 더 이상 지워진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경계를 세우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조금씩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건강하게 서로를 존중하며